네,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화재로 문을 닫았던 평창의 한 식물원이 지난 6월 재개장을 하며 때 아닌 외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바로 식물원 내에 설치된 조형물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 헬로 이슈 토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유선 강원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네. 평창의 한 민간 식물원에 위치한 이 식물원에서 네. 설치된 동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 평창이죠. 거기에 이제 민간 식물원이 있는데 예. 한국자생식물원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주요 이제 중장년 남성으로 이제 보이는 사람이 위안부 소녀에게 엎드려 사죄하는 모습을 이제 조형물로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 조형물의 제목이 이제 영원한 속죄라고 이렇게 해서 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조용하다가 갑자기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이제 뭐 보도를 했어요. 뭐 요미우리, 아사히, 도쿄, 마이니치, 산케이 일본 전체 거의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면서 이 남성이 아베 총리로 보인다라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이건 결례 아니냐라고 네.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28일이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그러니까 정부 공식 대변인입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한 거죠. 예. 그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제 그 당초 이제 그러니까 이번 오는 10일에 이제 그 제막식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식물원 측에서 이건 취소를 일단 하고 그렇지만 뭐 식물원 내 전시는 뭐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이제 방침을 두고 있어서 조금 이제 그 우리 국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또 우리 국내 언론들도 보도가 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안입니다. 네, 논란이 일면서 제막식까지 취소가 된 상황인데 논란이 된 조형물의 모습을 영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한 이후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복을 입고 두 손을 모은 채 앉아있는 소녀. 정장을 입은 남성이 무릎을 꿇고 소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평창의 한 민간 식물원에 세워진 조형물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 조형물이 공개되자 일본 언론들은 이 남성이 아베 총리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보도했고 일본 정부도 그게 사실이면 국제적인 예의상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물원 측은 잘못된 보도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조형물을 둘러싸고 국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표현의 자유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중대한 외교적 결례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표현을 하는 거는 자유죠. 그런데 한일 감정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은 있죠. 아무래도 지나치게 과하게 해석을 해서 어떤 국가적인 문제나 이런 걸 결례라고 하는 것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식물원 측은 논란이 일자 다음 달 10일로 예정했던 동상 제막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단 조형물을 철거할 뜻은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앞서 조형물의 모습을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네, 의원님, 의자에 앉은 소녀상 앞에 조금 떨어진 곳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남성의 모습의 동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이 작품 이름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원한 속죄라고도 이름이 붙여졌는데 일본 언론은 아예 아베 사죄상이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형물이 공개되자마자 일본 언론과 그리고 여러 정부에서는 외교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그 소녀상과 함께 있는 이 작품은 2016년에 왕광현이라는 작가분이 그 자생식물원의 의뢰를 받아서 작품 설치를 끝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들어서 제막식을 하려던 것은 아니고 그동안 2016년에 그곳에 설치되어 있다가 다만 이제 그 자생식물원이 화재로 전소되었다가 문을 닫은 상태에서 올해 이제 재개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1일 날 개막식을 하겠다라는 보도 자료를 냈더니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일본 신문에서 보도를 하게 되고 일본 신문에서 보도가 됨과 동시에 이게 마치 이제 아베가 사과를 하는 것으로 둔갑해서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본에서는 뭐 언론에서도 물론 이제 특히 이제 아까 얘기하신 마이니치 신문이나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는 워낙 아베의 친정부적인 보도를 하고 우익적인 보도를 하는 신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뭐 활용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각종 극우 세력들이 함께 이것을 또
문제시하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고 이게 이제 혐한 기류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들도 여기에 또 이제 같이 하면서 얼마 전에 또 엄마 부대에 뭐 한 분이 또 본인이 사죄한다고 아베에게 사죄한다고 사과를 하는 바람에 또 온갖 해프닝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그렇죠. 이게 이제 한국과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이 동상에 대해서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게 이제 아베인 것처럼 아베가 사과하는 것처럼 했고요. 근데 뭐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이제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 동상에 이제 남성을 아베로 볼 것인지 누구로 볼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것인데 예. 또 확대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일본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동상이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2016년도에 미리 제작이 되었다가 이번에 공개가 된 것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동상이 지역의 작은 식물원에 설치된 동상 하나에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한 두 가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사실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베일 수도 있고 아베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술 작품이라 하면 어디까지나 그것은 이제 그 보는 사람 해석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인 거죠. 이게 뭐 어떤 그 시사나 어떤 이런 그러니까 어떤 그 정치라면은 바로 보고 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예술이란 건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과연 저는 민간에서 만든 조형물이자 어떤 이런 미술 작품에 대해서 정부가 간섭하는 자체가 이게 정말 이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본원적인 문제를 이제 제가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이런 논리로 따지면은 일본의 이제 거꾸로 혐한 시나 혐한 서적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 뭐 근데 일본 정부가 간섭합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거꾸로 여기서 간섭해 달라고 하는 적 없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건 논리가 모순된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한다는 제가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대응도 총체적인 실패를 겪으면서 지금 아베 정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제가 여론조사를 하나 봤더니까 차기 연임을 반대한다는 여론은 60%예요. 네. 아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일본은 위기 때마다 이제 어떤 외부 환경 요인을 조성함으로써 이제 그 빠져나가는 그런 전략을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상당히 이것을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익 신문들, 우익 언론들이 네. 굉장히 이것을 문제를 삼으면서 지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네.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 자기 지지율의 하락을 외부적인 방법을 해서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이른바 출구 전략 모색이 아닌가라는 네. 그런 사실을 들어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지지율을 또 반등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예술은 예술 그 자체로 봐야 되지 확대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일 양국 간의 이 외교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이 조형물을 두고 표현의 자유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민감한 사항을 두고 결례다 등의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상태입니다. 외교 관례를 또 고려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외교 관례라 하는 것은 국가 대 국가 간에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때가 외교 관례죠. 예.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작가가 자기의 예술의 표현을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뭐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와 관련해서 결례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게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네. 이러한 부분을 이건 소녀상이고 이거는 일본의 아베의 수상이거나 아니면 일본의 정치인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이걸 뭐 돈도 지원하고 그런 방식의 조형물을 의뢰했을 때는 외교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예술가들이 작품을 하고 또 자기의 식물원에 주인이 갖다 놓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외교 결례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저도 주실까요? 비슷한 의견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 외교부에서도 민간 차원의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지금 자제하는 건데 다만 외교부가 이런 얘기는 했어요. 정부로서 외국 지도자급 인사에 대해서는 국제 예양 이게 뭐냐면은 국가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관례는 이제 좀 측면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른바 좀 애둘러서 표현한 건데 결국 뭐 외교부 입장에서는 그건 민간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좀 이런 국제 예양을 좀 참고해 달라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이제 입장을 표시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국가 간 이른바 국가 간의 이제 그 외교 관계라는 게 호혜 평등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 이게 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하는 건 저도 온당치 않아 보이고 네. 민간 차원의 얘기는 민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게 네. 온당한 처사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이러한 예술의 영역은 예술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와 같은 반응에 식물원 측에서는 황당하고 또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잠시 식물원 측의 입장을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이 소녀에 대한 잘못을 해서 누군가 사죄할 대상을 한 사람으로 정했을 뿐이지 이건 자연인 아벨을 지칭해서 만드는 그런 작품은 아니다. 근데 지금도 아베였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일본 방송하고 그랬어요. 실제도 마찬가지고. 네, 식물원 측의 입장을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한 사람을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막연한 바람은 다분히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지만 철거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 일본의 반성을 바라는 취지에서 설치를 한 거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까지 일본이 우리 위안부 소녀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어요. 뭐 네. 그런 불가역적 해결을 위해서 이제 뭐 재단을 설치한다거나 하는 이른바 이제 우회적인 통로는 찾아봤지만 정부가 사실은 이거 사실 이제 이런 전쟁에 대한 야만적 모습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 책임지는 모습이 사실 문명 국가로서 온당한 건데 네.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 많은 민간 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지금 항의들이 잇따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민간 차원의 한 항의 차원에서 좀 그러니까 아베로 상징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전 남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긴 상태에서 속죄의 좀 일본 정부가 좀 속죄를 하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예술을 통해서 이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그 민간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는 오히려 격조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호를 외치거나 어디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하라 이런 것은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지만 이런 경우들은 예술의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유사한 일들이 앞으로 다른 민간 영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일본이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 그다음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한 문제인데 물론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일본 내부의 국민 여론을 보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피해를 입은 당사국으로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어떻게 애둘러서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오히려 이게 논란이 되면서 이런 유사한 일들이 좀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유사한 방법으로 일본에 대한 어떤 항의라든가 이런 의사표시를 촉구하는 그런 일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시금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논란이 되었지만 뭐 정부나 일본이 뭐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를 할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개인의 표현과 또 예술의 영역에 일본 측이 개입을 하는 접근하는 방식과 태도는 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한일 무역 분쟁이 이어지면서 양국 간의 긴장감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규제나 아니면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여러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으면서 현재 한일 양국 관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또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뿌리 깊은 문제잖아요. 과거사가 청산이 안 되는 문제들인데 과거사 청산 문제로 크게 될 수 있는 게 이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문제,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강제징용 관련한 배상 문제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뭐 독도 문제도 여전히 일본에선 강경하게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계속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5년에 본인들은 이제 합의를 다 끝내서 더 이상의 배상 책임도 없고 모든 것이 종료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강제징용과 관련한 문제들도 그때 이제 한일 협정을 통한 배상으로 모든 것이 종료됐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지만 지금 대법원 판결로 그 개인 간의 배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본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자기네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기네 국민들이 이제 미국의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아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인적인 손배상을 했을 때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과는 위배되는 문제여서 일본은 아무리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한국 국민들의 정서는 이것은 끝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번에 이제 뭐 정신대였느니 아니니 뭐 또 그 반일 종족주의로
교수가 네. 또 이제 책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쵸.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또 극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이제 이 일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근거들을 제시해주고 있고, 마치 이제 일본에서는 이게 한국의 굉장히 주류의 세력인 것처럼 보도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내 간 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번에 이제 소녀상에 대한 문제들이잖아요. 일종의 이제 소녀상을 철거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 극우 세력은 또 이제 소녀상을 훼손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앞에서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녀상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텐데, 이번에는 소녀상과 또 이제 사죄하는 동상이 함께 있는 뭐 이런 형태의 또 조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그것을 의뢰한 그 식물원장님도 얘기하시듯이, 이렇게 사죄하는 사람은 아베일 수도 있고, 자기는 아베였으면 좋겠지만 아베일 수도 있고, 이 여성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특히나 강원도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전쟁 시기에 그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이런 폭력들, 특히 이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여성에게 강간들이 생기고 이렇게 아예 끌어다가 위안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국가는, 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그 보상을 할 것인가. 이분들이 실제로 그 1990년대까지만 해도 모두 다 숨기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그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이들에게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국가적으로도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민들은 그래서 이제 전쟁이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도 계속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이것이 네. 또 이제 관광으로도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자생식물원이 7년간 문을 닫았었는데, 이것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평창에 왔다가 자생식물원을 또 들리시게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의 그 전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지켜야 되는 평화라는 것을 좀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표현의 자유냐 외교의 문제냐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녀상 앞에 이 사죄 동상, 앞으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한마디로 일본의 정쟁화에 우리가 말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뭐 민간의 항의 차원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이제 세종대 교수죠, 호사카 유지라고 일본인인데 아주 우리 일본 문제 정통하신 전문가인데, 이분이 이제 제가 인터뷰 자료를 한번 봤더니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일본 대사를 역임했던 그 무토 마사토시라는 분이 문재인은 재앙 이런 책을 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 상대 국가 원수를 직접 거론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 항의할 만한 그 수준이죠. 그리고 다 상대방의 국가 원수를 직접 거론했는데, 그런데 그럼 이렇게 이웃나라 지도자를 모욕했다면, 일본 논리대로 한다면 그 책에 대해서 우리가 중단해달라 하면 중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제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일본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웃나라 지도자들 상당히 많이 모욕해왔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의 이런 정쟁화 의도에 우리가 말릴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 민간의 영역과는 별개로 정부에서는 위기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물밑대화를 이어간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위한 일본 제철 주식회사 주식 압류가 오늘부터 공식 발효가 됐어요. 일본이 항고할 겁니다. 항고하고 뭐 여러 가지 현금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게 오늘 연말이면 집행될 텐데, 네. 앞으로 이런 점은 굉장히 외교에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간의 항의와는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는 한일 양국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좀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걸로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정부는 정면 충돌을 피하고 아마 이제 물밑으로 좀 이렇게 교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8월 15일이 주목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네. 광복절 연설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여기에서 어떤 식의 대일 메시지를 낼 것인지,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15일이 종전 기념일이기 때문에 아베도 메시지를 냅니다. 그렇게 되고 그런 총리 연설을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저도 주목이 되는데, 어쨌든 이번 사태가 8월 15일에 어떤 그 양국 국가 원수의 메시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는 사실 주목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평창 소녀상 앞 사죄 동상 논란과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소장과 정유선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